저는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재개발과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짧은 직장 생활 동안 공직의 장점을 접하게 되면서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민 중심의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시험을 준비했지만 노력의 결과로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교육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개인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가 설계하고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무의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조직의 필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신 석지훈 소방교님과 황희진 소방이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 공직 박람회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된 소방이 황희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석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목차는 우선 저희 소방 조직에 대한 설명과 역할, 소방 체험 시험의 종류, 그리고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자료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이나 현장에서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위에 인터넷 관련된 내용보다는 질문과 대답 중심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방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릴 텐데요. 저희 소방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입니다. 광역공무원으로 저희의 임용권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중앙소방본부, 소방학교, 119 구조본부, 국가직 소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국의 소방관은 4만여 명 정도고요. 이 중에 한 400명 정도가 현재 국가직으로서 국민안전처 소속 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소방이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대민 서비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보여지는 거는 저희 소방이 하는 일에 100이라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 코엑스 건물 천장에도 보면은 감지기, 스프링클러 모든 장비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화재를 진압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예방입니다. 저희 소방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래 보이는 건축물 허가, 위험물, 다중시설 완비, 시설 점검, 저희 많은 공무원들 70% 정도가 오히려 예방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영화관, 대형 아파트, 이런 코엑스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특별조사, 점검이 나와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런 소방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중앙소방학교입니다. 현재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도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저희 시험과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가장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직원들이 저희 시험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현직에 임용된 다음에도 저희 직원들을 계속 재개발, 자기 개발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관들의 채용되는 방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직 체험 시험에서도 보면 뭐 고시, 7급, 9급이 있듯이 저희 소방관 또한 임용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간부보생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직의 9급에 대용하는 공개 특별 채용이 있고, 군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군대와 의무소방관 선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 관련된 자격증이나 현직 직원들의 승진 시험,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중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초에 시행합니다. 선발 인원은 30명이고 남자 26명, 여자 4명, 여직원은 10% 정도 뽑고 있습니다. 네. 시험은 총 4가지 순서로 치러집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거는 간부부생 시험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공무원 관련된 공개채용, 경력채용 모든 시험에서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그런 활동이 많다 보니까 체력검사라는 시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똑같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필기 성적이 75%가 반영됩니다. 이 중에 5%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자격증 가점입니다. 뭐 컴퓨터 또 소방 관련 자격증 등 그 가점 5% 해서 제일 먼저 필기 시험을 치러서 합격생들을 2배 내지 3배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게 되면은 체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체력 시험은 총 6종목, 과목당 10점 만점 60점, 총합 60점 만점인데 이 체력 시험 점수가 15%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면접 10% 점수를 거쳐서 합이 총 100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먼저 간부부생 필기시험인데요. 간부부생은 일단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토익 7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2016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토익이 625점으로 점수가 조정되게 됩니다.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 헌법, 소방학, 개론, 여타 7급 시험과 같습니다. 헌법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영어를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 3과목을 필수로 시행하고 보이시는 선택 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 총 5과목 시험을 치게 됩니다. 2016년 6월 30일 이후로는 저희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아마 전공을 2가지로 나누어서 인원을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체력시험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6가지 종목 총 합이 60점 만점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는 20m를 왕복해서 달리는 겁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이렇게 6가지 종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과목당 까락은 없고요. 총합 60점인데 50%인 30점 미만일 때는 꽈락이 되어서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점수표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신체 검사에서 보시면은 저희 큰 문제 없이 다 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접 시험입니다. 저희 부스에 있다 보니까 면접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면접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학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많은 문의가 있던데, 간부부생 시험은 일단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요즘 소방사 공채 시험도 면접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에 있어서 상당한 인플레가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즘 점점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집단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집단 면접은 8명에서 10명이 먼저 들어가면 앞에 면접관님들이 3분 내지 5분이 계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8명에서 10명이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들어가면은 봉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봉투를 하나를 뽑게 되면 저희가 집단 면접을 받게 될 내용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주제는 2가지였고요. 물론 기본 소방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인문적인 문제, 교양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접관님들도 물론 저희 관련된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외부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기타 관계의 분들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주제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직접 느낀 것은요. 이미 필기 시험과 어느 정도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면접관님들께서 저희의 개별적인 지식을 요한다기보다는 특히 집단 면접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반박을 할 때 태도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대한 리액션 그리고 이게 찬반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열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빠짐없이 반박할 수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태도들과 그런 모습들을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집단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 옆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옆방에 가면은 또 개별 면접을 준비하는 면접관님들이 3분 내지 5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인성을 많이 보시겠죠? 제가 받았던 질문은 당신이 지금까지 겪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런 걸 많이 물으셨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는 외부 교수님들 중에서 저희 국가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문, 교양, 상식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석반장님께서 저희 소방공무원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황희진 주임님께서 전체적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일반 시민들께서는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면 불을 끄거나 아니면 구급 그렇게 좀 포괄적인 그런 대중에 많이 노출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주임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코엑스에서 우리가 방어 활동도 하고 있고 저같이 지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 교육생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업무도 있으면서 저 이렇게 시험 관련해 가지고 그 출제를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히 여성분들도 들어오셔 가지고 예방 뭐 민원 방어 활동과 같이 다양한 행정 활동도 많으니까 너무 그 소방은 그 기본이 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게 기본 업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소방 조직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면서 먼저 간부 보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아까 말씀했듯이 30명 그 중에서 여자분들은 4명, 남자분들은 26명씩 해가지고 매년 초에 뽑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쪽 어깨에 있는 저희는 이제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급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쉽게 알듯이 해가지고 2개부터 시작되는 게 9급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소방사라고 합니다. 사고 하나가 더 붙으면 교고, 4개가 붙으면 장이고 여기서 4개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 저렇게 무궁화되는 게 소방위라고 하는 간부인데 9급부터 저는 이제 9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와서 소방교가 됐지만 그 황희진 주임님처럼 시험을 쳐가지고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오면 7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방위로 시작해서 저희 조직에서 뭐 기획이라든지 인사 그러니까 좀 좋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급 체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후보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저희 일반 공채라든지 경력 채용 나머지 그런 기타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공채라는 게 뭐고 경력 채용이 뭐고 이렇게 말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채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 공개 채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지원 조건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학벌이라든지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이 보시다시피 국어, 한국사,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과목이 주어지고 나머지 2과목은 밑에 있듯이 소방학 개론이나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 소방관계법규 뭐 지금은 이제 또 포함이 되었고 수학, 과학, 사회라든지 이 2과목을 선택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방 공채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하실 게 특히나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여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조직 자체가 화재 현장이라든지 일단 그
몸으로 좀 이렇게 건강한 체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공체 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보다시피 소방 관련학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방에 관련된 대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가면 대학과 졸업과 동시에 그 소방 관련학과 졸업한 학생들만 상대로 그분들끼리 시험을 쳐가지고 소방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죠. 그 밑에 공채랑 다르게 과목은 3과목만 치면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는 응급구조학과라고 해가지고 그 119 타면 그 요즘에는 그 화재라든지 구조도 많이 지금 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분들이 응급구조학과에 들어오셔가지고 구급대원하는 비중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공채라고 하다 보면 비율이 좁기 때문에 뚫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학과를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경력 채용을 하게 되면 뚫을 수 있는 저희 소방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 그 응급구조학과 경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면 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의무소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경찰로 따지면 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대 생활을 전역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4주 동안 훈련을 하면 저희 이제 의무소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그 현역들은 전방을 가거나 아니면 저쪽 가서 군부대에서 생활하는데, 이 1년에 600명, 두 기수 뽑아가지고 300명씩 하는 이분들은 4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저희 중앙소방학교로 또 다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4주 동안 이제 소방관들을 현장에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 뒤에서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행정 업무, 그냥 23개월 동안 소방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방서 2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하는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또 시험을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공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 뭐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든지 많이는 뽑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경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소방관이지만 들어오는 루트가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는 소방 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 이렇게 3가지가 있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 생활을 부사관으로 가가지고 특전사 출신하시는 저희 이제 중앙구조본부라든지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구조대원들 있잖아요. 구조차로 가거나 아니면 스쿠버 해가지고 인명구조 하시는 분들은 특전사 가셔가지고 4년 6개월 기본적으로 공수부대라든지 UDT, SSU 그런 특전사 그 특전 부대에서 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만 또 따로 뽑아가지고 저희 구조특계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필기시험을 쳐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지만 그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아니면 7급, 뭐 5급, 9급이 있지만 저희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가 있으니까 뭐 구조특채, 구급특채, 일반 공채, 그렇게 관련학과처럼 이렇게 한 5, 6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무턱대 놓고 국어, 영어 시험 하는 게 아니라 체력까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들어오면 되게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주임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조금 좀 헷갈리시는 게, 저희 소방공무원들 아까 말씀대로 전체 저희 직원이 한 4만 명 좀 넘고 5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거기서 400명 정도만 국가직에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저희 중앙 서울에 있는 본청에 있는 본부 직원들, 중구본부 따지면 한 400명 정도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가 이렇게 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소지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이라든지 등록 기준지로 하고 예전에 주민등록 호적등본처럼 그 돼 있는 분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그 2군데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치실 수 있고, 서울 사시는 분들이 부산에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대신에 뭐 관련학과라든지 아니 이런 분들은 중앙에서 또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시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나중에 시험 준비하거나 할 때 전략적으로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임님께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체력 시험이나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는데 나중에 Q&A 할 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짜 궁금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간략하게 아까 전에 나왔지만 이게 체력 과목이 저희가 6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물론 필기 시험이 한 80% 이상의 중요성을 따지긴 하지만
그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체력 시험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조금 힘든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토론이라든지 약간 면접도 아까 간부 후보생 설명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이라든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아까 전에 말로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4주 동안 그 논산훈련소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저희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머리를 저래 빡빡 깎고 이제 그 소방 공무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업무를 4주 동안 배우고 나서 각 시도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군대를 그냥 가고 싶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세 과목을 보고 체력 시험을 치고 이게 뭐 저희 의무 소방원들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군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장이 나와가지고 육군에 가서 1, 2년 동안 땅 파고 공병을 하는 것보다 조금 생각을 가져가지고 카투사를 가가지고 2년 동안 언어 실력이 늘든지 아니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벌써 미리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인들 중에서 소방관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오니까 군대 저 강원도 철책에 가가지고 보초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PC라든지 아니면 뭐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알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런 경우라서 주위에 혹시나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의무소방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이 친구들은 그렇게 큰 체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저희 소방 공무원들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체력 기초 체력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주임님께서 이제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저희 소방 공무원 다양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공채, 경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그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저희 소방에 대해서 가장 장점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에 대해서 뭐 소방관으로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큰 자랑이나 뭐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입니다. 나라가 점점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강해질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의 나라의 안전의 최전선에 저희 바로 4만여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코엑스의 안전, 살고 있는 내 아파트의 안전,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의 안전, 이런 곳, 가장 안전이 필요한 곳,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저희가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미 모든 곳은 레드오션이지만 안전에 관련해서 특히 이 소방 분야는 상당한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박람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공직이라는 건 국민과 국가에 봉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 소방관들은 특히나 내 도움이 필요한 것, 사건이 발생하는 곳, 가장 먼저 가서 요구조자나 민원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또한 근무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게 이 보람입니다. 현장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민원인들의 필요한 것에 도움을 줬을 때 그들이 그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느꼈을 때 정말 하루 피곤했지만 퇴근했을 때 내가 느끼는 이 보람이나 가치, 이건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시면은 알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정과 보람,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에 가치관을 두시는 분이라면은 저희 소방 공무원이 되는데 많은 관심과 꿈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 사항 있으면은 제 질문을 받고 좀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경 끼신 분이요. 예, 지금 보다시피 제가 안경 끼고 있는데요. 라섹 그런 거 해서 라한 인지력이 올라가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또 그 지방 소방학교는 또 다른 겁니까? 약간 교육 기간이?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라식 수술했습니다. 물론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저희가 필기 이후에 체력 시험과
면접 때까지, 신체 검사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을 할 때 면체도 써야 하고 구급 대원들도 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안경을 끼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요. 시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한 0.3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그것은 필기 합격한 후에 얼마든지 하셔도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가 각 지방 공무원이다 보니까 시도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를 중심으로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현장 직원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틀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프레임을 세우면 그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뭐 중앙과의 차이가 있다거나 교육 수준이 뭐 낮다거나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내 지역, 내 시도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런 교관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 교육은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그럼 제가 질문하실 건가요? 제가 부스에서 많은 받은 질문들을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네. 일단 그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미 그 이전에 뭐 다른 데 근무하다가 전직이나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공개 채용에서 보면은 일반 그냥 국어, 영어 이런 국사 시험을 뽑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소방 업무가 특수하다 보니까 건축, 전기, 전자 이쪽 관련 부분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공채 시험을 있을 때 이분들 TO를 따로 잡아서 뽑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경력을 가지고 저희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 지원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나면은 그 자격증에 관련해서나 그 전에 근무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호봉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민원이나 건축 관련된 이쪽 분야에서 일을 중심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도 질문사항 많으셨는데요. 아까 저희 석반장님께서 안내드렸는데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소방원을 현역을 똑같이 이제 근무하는 의무소방원을 전역하게 되면은 의무소방원 특채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기회가 많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119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채 있지만 자격을 가지셔야 돼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요즘 저희 이게 대학 주변에 보면 그런 관련 학과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나오게 되면은 물론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기도 좋으시고요. 저희 이제 소방관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에 보면은 특히 남자 간호사분들 되게 많으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거 소방관 이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다시 시험을 쳐서 저희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소방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주변에 뭐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에 응급구조학과나 소방 관련된 학과가 있어요. 그 부분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아무래도 2년간이나 4년간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저희 쪽으로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대부분 남자분들은 저 소방 조직에 들어버리면 그 화재 진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되게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면서 막연하게 저희가 소방 쪽도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과연 자기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히신 것 같아요. 소방이라고 하니까 제가 항상 아까 전에도 저희가 저희 조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나는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 현장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저희 조직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요. 근데 여성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소방학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장 비율이 높지만 여성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사 업무, 예방 업무, 그다음에 예산 모든 조직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 조직이 한 5만 명 되는데 그 직원들 뭐 옷도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 급여 계산도 해야 되고 다양한 그런 식으로 여성분들이 그 조직에 꼭 필수 요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꼭 저희 소방 조직에 과연 내가 들어왔을 때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소방 조직에 들어오시면 거의 한 98% 이상이 남자분들 그것도 신체 체력 좋고 그런 다양한 멋지신 분도 많으시니까 여자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저희 주임님 보십시오. 항상 밝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항상 이쁜 대우 받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여성분들 배려해주고 특히 공직에 들어오시면 장점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출산을 하시고 나가지고
그 나중에 그 눈치 보지 않고 애 키우고 다시 복직하게 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또 인부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히나 남자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는 전혀 부담 없이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저희 소방 조직에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조직 내에 활력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거 아무거나 조세는 뭐 질문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 크게 들이지 말고 살짝 들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보고 나가지고 질문할 테니까 한번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끝나버리면 내년에 오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아까 전에 물어볼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분이시나 손 드신 거예요? 빨간 후드 입으신 분?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보면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제가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규명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터져가지고 팔이라든지 손이 잘린다든지 그런 거 볼 수 있는 기회가 손가락이 잘릴 텐데 저도 뭐 태어나서 뭐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마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 이제 30살 되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늦게 회사를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제 현장 부서에서 제가 구급차를 타면서 그때 응급조사는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출동을 받고 나갔습니다. 출동 받고 나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으슥한 산 기슭에 차가 한 대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되게 이제 파이팅 넘치게 가서 이제 랜턴을 누르고 새벽에 문을 탁 열었는데 손이 딱 떨어지면서 4명이 이제 경기도에서 저 부산까지 김해까지 와가지고 4명이서 연탄가스 이렇게 피우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처음 제가 목격을 했을 때는 믿기지가 않고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4명이 여자 1명에 남자 3명 그때 딱 보니까 20살 21살이었는데 이게 그 세상을 비관하면서 4명이 다 죽었는데 그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 정도까지는 계속 머릿속에 이게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있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집에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선배들이 뭐 소주 한잔 사주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위로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무뎌지는 건데 거기서 조금씩 이제 왜냐하면 저희 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것도 사고 현장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거기 이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런 데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그런 이제 회사 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일이라든지 회사에서 만약 스트레스 좀 받으면 집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풀어야 되는데 약간 내성적인 분이시나 집에 만약에 회사 일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또 와이프가 맨날 바가지 긁고 여자친구하고 막 사이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이제 좀 진행되고 나서 그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저희 회사에 저희 소방공무원 저희 본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그런 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매월 병원도 지정해 놔가지고 그런 사고를 봤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정신과 상담도 받으면서 전문가들한테 그런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람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런 사고 현장을 보고 나서 누가 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위급하거나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저희의 도움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방지하고 정말 사망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 현장을 저희가 빨리 가서 이분들을 살려냈을 때 그때의 그 쾌감과 그 보람이 저희로 하여금 힘든 일이지만 현장에 달려가게 만들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2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정과 보람. 이것이 없다면 저희 소방관들이 절대 그런 현장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그 불이 나고 물속에 누가 먼저 뛰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은 그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소방관이 되어라, 소방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도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119를 신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소방관이 되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자기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저희 가족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아플 걸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항상 만약에 갑자기 집안 사람이나 본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빨리 119를 본인이 안 좋은데 운전하고 가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지역이라도 저희가 5분 안에 10분 안에는 현장 도착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는 꼭 생각을 하셔야겠죠. 제가 또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 테면 제가 구급차 운전을 한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 공장 같은 데 가버리면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잘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놀라죠. 손가락이 4개가 잘려가지고 그러면 옆에 경험 웃으면 안 되는데 옆에 경험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가면 비닐봉지를 갖고 와서 손가락을 막 주워요. 이렇게 손가락을 주워가지고 담아가지고 얼음팩에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리든지 팔이 잘리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대한민국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3시간 안에만 병원 가면 신경까지 감쪽같이 다 살려줘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고속도로에서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막 사이렌 켜고 막 달리고 있으면 옆에서 처음에는 손가락 잘린 사람이 자기 손가락 잘렸다고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가는 과정이 한 30분 걸리면 제가 경험 많은 응급구조사님의 손가락 딱 보더니 아유 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려가지고 금방 붙일 수 있다고 금방 붙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막 내 지금 손가락이 잘리는데 지금 당신 지금 약 올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10분 20분 지나니까 자기가 손가락 잘린 줄도 모르고 농담하면서 막 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도 말을 하더라고. 아 응급처치 잘했고 되게 잘린 부분이 깔끔해가지고 이분은 신경까지 다 살릴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2달 뒤에 진짜 와가지고 그 손 잘린 손가락이 다 붙어가지고 음료수 사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고맙다고 자기 손가락 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많지만 응급조치 이가 빠졌다고 이 놔두고 병원 가버리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빠지면 이 들고 가야 되고 손가락 잘리면 손가락 들고 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순간에 옆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당황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조금만 진정하고 신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강력 범죄가 나타나면 경찰 신고하고 소방 신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저희 발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다른 질문사항 계시면은 저희 저기 49번에 저희 중앙소방본부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 뭐 부끄럽거나 이렇게 해서 묻지 못했던 것들 저희 부스로 찾아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